이슈토크입니다. 부산시는 수돗물 전 과정에 대한 유충 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수돗물을 식품으로 취급해 수돗물 생산, 공급 과정에서 위해 요인을 차단하는 등 위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인데요. 시민들을 불안에 빠뜨린 유충 발생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이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민순기 급수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시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과 관련된 원인은 무엇인지 또 어떤 대책들이 마련돼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난 7월 9일이었죠. 인천 지역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이후에 전국적으로 좀 시민들이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에도 이 유충 발생 신고가 좀 접수가 됐었는데 일단 민원 접수 현황이 어땠는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예. 7월 9일에 인천시에서 유충 관련된 신고가 발생한 이후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7월 14일 최초 신고가 있었고요. 네. 유사한 사례의 형태로 보이는 신고가 현재까지 총 176건이 민원 신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 중 저희가 실효를 확보한 건은 전체 114건이고요. 네. 114건 중에서 저희 수질 검사를 통해서 유충으로 확인된 것은 58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깔따구는 8건, 그리고 모기, 파리, 나방파리가 이제 분석이 되었고요. 네. 나머지 56건은 기타 이물질이나 벌레 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176건 중에서 깔따구 유충으로 신고된 건수는 약 4.5%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 7월 14일에 최초 신고가 들어왔고 현재까지 176건인데 이 중에 유충 결과 발견된 것은 58건, 4.5%의 수치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조사 결과 부산의 이 수돗물 유충 발생 사례는 인천이랑은 좀 다르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달랐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유충이 발생된 형태를 볼 때 한 정수장 계열에서 공급받는 지역에서 다수로 이제 발생한 경향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저희가 역학적인 조사를 했을 때 불특정 지역에서 다수로 이제 산발돼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네. 정수장에서 유입됐다기보다는 다른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결론을 맺었고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발생 초기 단계에서 정수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네. 그리고 시내에 74개의 배수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서 깔따구 유충이라든가 유사 유충 등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수장을 통해서 유입됐다기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다른 원인에 의해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다 해봤지만 정수장에서는 이런 유충이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보아서 다른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이렇게 음용에는 문제가 없다. 인천시도 물론 밝혔고요. 근데 많은 시민들이 그래도 좀 불안하고 찝찝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예, 발생 원인은 수돗물의 생산 과정, 즉 정수장이나 급수 배수 계통의 과정에서의 문제보다는 수용가 근처에 도달해서 아마 유입되지 않았는가 지금 보고 있고요. 네네. 저희가 민원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현장에서 조사를 하면서 옥내 급수 배수의 관이라든가 그리고 뭐 하수구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조사를 했었고,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대형 저수조의 관리 상태 또 확인을 했었습니다. 또 단독주택에서 사용하시는 물탱크의 위생 상태도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사실 저수조나 물탱크의 차폐, 방충망 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안에 위생 상태가 청결해야 하지만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또 장마가 또 길어지면서 어떤 물탱크 주변에 물웅덩이가 생길 수도 있고, 저수조 근처로 뭐 방충망을 통해서 또 벌레가 유입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그런 데서 성충이 알을 낳고 벌레가 발생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저수조나 물탱크의 좀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관리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대형 저수조 같은 경우는 뭐 기준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수도법에서 기본적으로 1년에 2회 이상 6개월 내에 한 번씩
청소를 실시해야 되고 네네. 위생 상태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저수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공동주택 관리자 측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면밀하게 살펴주셔야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소형 물탱크 같은 경우는 사실 청소에 대한 법적 기준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관리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민원 신고 접수가 있었을 때 민원인분께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했었고요. 물탱크 청소가 힘드실 수도 있지만 주변에 물웅덩이가 생기지 않는지, 물탱크의 차폐가 조금 유지되고 있는지 위생 상태를 자주 좀 확인을 하셔서 유입되는 수질에 문제가 없도록 같이 좀 도움을 달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예. 관리하시는 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어쨌든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수장, 배수지 점검에서 특기 사항은 없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산시의 이 수돗물 정수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우리 시에는 총 4개의 정수장이 있습니다. 덕산 정수장, 화명 정수장, 그리고 명장 정수장, 범어서 정수장이 있는데요. 이 중 3곳에서 덕산, 화명, 명장에서는 고도 정수 처리 과정을 하고 있고요. 네. 기존의 정수 과정에서 추가로 이제 오존이라든가 활성탄 여과제를 사용해서 미량 물질들을 정수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인천 정수장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이제 활성탄 정수지에서 활성탄 여과지에서 유충이 발견된 것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활성탄 여과제를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은 네. 이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역세척 주기라고 하는데요. 네네. 저희는 기존에도 이제 5일 간격으로 역세척을 하고 있었고요. 관리가 조금 부족한 데 있어서는 아마 그 이상의 시기를 갖고 다른 정수장들을 보면은 10일 이상에 거쳐서 역세척을 하는 것도 있었지만 저희는 5일 간격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역세척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근본 사태의 발생에 대해서 또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근본 여름에는 또 역세척 주기를 좀 더 단축을 해서 3일 간격으로 네. 역세척을 시행을 했습니다. 네. 예. 이렇게 활성탄 여과지의 세척도 주기를 좀 짧게 하고 여러 가지 좀 관리가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수장의 운영이나 관리 부분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부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수질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사실 낙동강물을 원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질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고 예. 그래서 원수 정수에 대해서 각각 법적, 즉 환경부가 이제 고시하고 있는 사항보다도 보다 강화해서 우리 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들을 추가를 해서 네. 각각 원수는 262개, 또 정수 같은 경우는 279개의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많은 수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지금 저희가 법적 기준 이내로 들어온지도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정수 공정에서 처리가 되는지도 수질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정수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원수 자체의 수질을 감시하면서 사전에 예방 조치를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수질 검사도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문제 요인에 관해서는 감시도 하고 사전 예방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후에 사실 이렇게 유충이 발견된 이후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면서 이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정수 과정을 공개하자라는 측면에서 이 시설 체험단을 또 운영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구체적으로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 상수 시설 체험단은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3차에 걸쳐서 지금 현재 시민분들께서 69명 다녀가셨는데요. 네. 활성탄 여과지, 모래 여과지 이런 정수 공정하고 또 저희가 역세척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시면서 유충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마음이 놓인다는 그런 반응도 있으셨고요. 네. 또 그 외에도 배수지라든가 저희 시설물 견학도 같이 했었는데요. 각종 보안 시설이라든가 위생을 위한 방충 시설들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면서 같이 문제가 없었다는 부분들을 인지를 해주셨고요. 또 그 이후에도 저희가
체험단이 끝나고 난 후에도 바로 이제 종결이 되는 게 아니라 또 SNS를 통해서 또 지속적으로 참여하신 분들과도 의견을 주고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쌍방향 소통을 노력을 하고 있어서 시민분들께서도 보기 좋다라고 또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네. 사실 당초에는 저희가 6차로 시설 체험단을 진행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대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지금 뭐 8월 중순 이후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는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은 중단된 상황이지만 뭐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진다든지 아니면 이후에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SNS 소통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이런 시설 체험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획한 대응책이 좀 궁금한데요. 수돗물을 일단 식품으로 취급한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유충방지 종합대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유충방지 종합대책은요. 수돗물의 생산에서부터 가정에 도달할 때까지 전체 과정에 대해서 누락되는 부분 없이 빠짐없이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 우리 시는 부산의 수돗물 생산 과정에 대해서 ISO 22000 인증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ISO 22000은 식품 경영 안전 시스템을 의미하는데요. 수돗물을 식품으로 취급해서 식품의 생산 과정과 동등하게 취급을 해서 모든 위해 요인을 차단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둘째로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이런 정수장과 배수지의 시설에 대해서 시설 개선도 동시에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및 배수지에서 성충 또는 뭐 이물질, 유충 등 발생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2022년까지 총 487억 원을 투입해서 위생 전실이라든가 미세 방충망이라든가 포충망 그리고 시설에 대한 그 이물질에 대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덮개 시설들 그리고 집수 장치 여과 기능 등을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수용가 영역에서의 대책인데요. 민간 공동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형 저수조는 법적 기준에 따라서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우리 수도사업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독주택에서 사용을 하시는 주로 이제 소형 물탱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청소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지만 저희가 홍보나 광고를 통해서 시민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청정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고요. 아무래도 급수관로 노후화도 좀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지금도 교체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후 급수관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여기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저희가 관에 대해서 세척, 세관 사업을 시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좀 신기술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세관 세척 공법에 대해서 민간 합동으로 신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고 또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올해 말부터는 내년까지 세관 세척 사업 1단계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관이 보다 깨끗이 유지가 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앞으로 이 주기적으로 관세척도 이루어지고 노후에 된 급수관로는 계속해서 교체가 되어 간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물탱크 사업도 현재 진행 중인데요. 뭐 물탱크를 철거하는 사업도 진행 중인데 이게 신청도 가능한지 어떻게 철거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정 내 물탱크를 철거하고 싶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신청을 받는 사항이 있는데요. 가정 내 물탱크를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저희가 배수지를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배수지를 통한 공급이 가능한 여력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배수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물탱크 철거를 희망을 하시더라도 먼저 배수지를 확충을 하고 그 이후에 물탱크 철거가 가능한 부분이 또 있고요. 그 외에는 물탱크 철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철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옥내에 노후관이 있는데 옥내 노후관의 교체를 또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희망하시는 분들 접수를 받아서
옥내 노후관 교체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정 내에서는 사실 좀 번거로운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먹는 물이 좀 안전해야 하니까 이런 부분이 좀 노후화됐다거나 하는 부분을 살피셔서 신청해서 철거를 하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번 사태로 좀 많은 분들이 좀 우려와 걱정을 하고 계셨었는데 이렇게 뭐 종합 대책도 나왔지만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좀 앞으로 사업 계획이 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최근에도 유충 관련되는 의심 신고가 드물게는 하지만 네네. 접수는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시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희는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 민관 합동역학조사반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수질 전문가 그리고 급수 배수의 전문가, 해충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이 되겠고요. 명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외에도 상수도의 전반적인 시스템의 개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네. 낙동강 원수에서 발견이 될 수 있는 미량 유해 물질이라든가 조류에 대한 우리 걱정들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조류 제거 시스템이라든가 네. 그리고 스마트 정수장의 도입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이제 관로에 대한 부분도 노후 관로의 교체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관로의 장수명화를 위한 용역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세관 세척을 지속적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면서 깨끗한 관을 유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시 전역 내에 배수지 확대를 통해서 가정 내에 직결 급수가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 배수지가 보다 확충이 될수록 가정 내에 소형 물탱크라든가 관리가 네. 어려운 그런 시설들을 이제 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수지 확충을 통해서 보다 깨끗한 수질, 수압으로 가정 내에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수선본부에서 뭐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도 하고 정수장 시설 개선도 하고 스마트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가정에서도 관리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방법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돗물을 이제 사용을 하시거나 음용을 하실 때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것들이 수돗물에서 염소 냄새가 난다. 이 취미가 있기 때문에 물을 좀 받아놨다가 이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물을 받아놓고 사용을 하시더라도 20분, 30분 정도면 이제 향이 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수시간, 장시간 동안 물을 받아놓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네.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유충의 발생이라든가 벌레의 유입들이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받아놓는 물은 사용하시지 않는 게 장시간 받아놓는 물은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성충이 알을 낳기 좋은 환경은 어떤 아무래도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네네. 싱크대 배수구라든가 욕실 내의 청결 상태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옥 외에 물탱크가 사용을 하실 때에는 그 물탱크 주변에 물이 고인 것은 없는지 그리고 또 물탱크에 차폐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도 이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1년에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서 위생 상태를 유지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도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각 가정에서도 우리의 마시는 안전한 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위생 관리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마시는 안전한 물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수돗물 유충 발생의 원인은 무엇인지, 상수도사업본부가 마련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